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 줄여서 FDSC입니다. 오늘은 FDSC의 설립 취지와 운영 원칙 그리고 더 건강한 디자인 업계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FDSC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라고 짧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그 강연 홍보 이미지 올라온 거 보니까 저희 설명이 엄청 길더라고요. 약간 짧게 줄여봤고요. 이 한 문장을 출발해서 오늘의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DSC가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배경에서 운영 원칙이 생겨났는지, 그리고 설립된 지 3년 차를 맞는 지금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해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는요, FDS를 처음 만든 공동 설립자 4사람 중에 2사람, 저 김소미와 오윤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2020년에 국립현대미술관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라는 전시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연계 프로그램인 토크였죠.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을 진행할 때 모습인데요. 보면은 이제 저희가 활동할 때 오윤희는 뭘 갑자기 엄청 해오고 저는 그걸 보고 짱을 외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성격이 잘 드러나는 사진인 것 같네요. 저희 인스타그램 계정 써놨고요. 오윤희도 잠깐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은 우윤희라고 하고요. 지금 페미니스트 출판사 보말람에서 디자인을 맡고 있고 FDSC 공동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개인 그래픽 디자인 스튜디오 OO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FDSC를 오늘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저희 소개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웹사이트입니다. fdsc.kr이고요. 여기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정보 이것저것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넘기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FDSC는 다양한 분야와 매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여성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모임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분야가 좀 저희는 넓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도 조금 이따 할 거고, 서로 다른 경험을 갖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모임 내 외부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첫 번째 설명회 열어서 55명 정도의 회원분이 함께 시작을 했고요. 2021년 3월 오늘 발표하고 있는 현재는 16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입부터 5년차, 6년차, 15년 이상 경력의 디자이너까지 다양한 연차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고요. 업종 면에서도 프리랜서부터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 중대형 디자인 전문회사, 에이전시, 중소기업, 대기업 인하우스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는 모임입니다. 분야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인쇄 베이스의 편집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브랜드 디자인, 광고 디자인, 서체 제작, 모션 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등등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모임이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다양한 분야의 회원들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최근에 오세날, 김헵시바, 정유미, 조민정, 윤지연 디자이너가 저희 운영 원칙과 활동 가이드들을 모아서 만든 FDSC 위키입니다. 노션 페이지로 만들었고요. 저희 회원 공개용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보여드릴 수 없긴 한데 저희가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고 회원 내부 활동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송출되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회원들이 제안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가이드라인이나 활동에 대한 얘기들을 한 화면에 담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FDSC를 처음 만들 때는 이 정도로 큰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기는 했었어요. 이거는 이따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작년에 커뮤니티 문화팀이라고 하는 팀이 생겼고 거기에서 FDSC 활동을 돌아보는 워크숍을 했었는데요. 제 답변입니다. 저는 FDSC가 처음 시작할 때 이보다는 좀 더 가벼운 무슨 스터디 모임 같은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생길 때 배경으로 여기 얘기를 넘겨볼게요. 2018년이었습니다. 사실은 FDSC가 맨 처음 생긴 직접적인 계기는 트위터예요. 그 신이나 디자이너가 저희 창립 멤버 중 하나죠. 신이나 디자이너가 2018년 어느 날에 트윗을 썼습니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무슨 정보를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관심 있으신 분 DM 주시겠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DM을 보냈고 그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여성 디자이너들 한 대여섯 명이 모이는 작은 스터디 모임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넘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디자이너들끼리 모였으니까 로고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연히 디자이너 로고도 만들고 모임 이름도 만들고 그러면은 SNS 계정을 만들까 하고 SNS 계정도 만들고 그래서 트윗을 했는데 밀리언 아카이브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던 정은솔 디자이너가 이 트윗을 보고 뭐 활동을 하실 거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쓰셔도 됩니다 라고 통 크게 공간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성대한 설명회를 열게 됐습니다. 밀리언 아카이브에서 열렸고 이날은 이제 FDS의 시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배경들 지금까지 얘기했던 얘기는 좀 가벼운 얘기였지만요. 이 안에 있는 생각들 그런 얘기들 나누고 그러나 일단은 가볍게 활동하겠다. FDSC라는 곳은 일단은 다음 카페를 생각하면 가장 가깝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제 슬랙을 열었어요. 슬랙이라는 데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환영 인사도 나누고 어버버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딱 한 달이 지났는데 활동이 너무 많고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처음 4명이서는. 그래서 운영진도 모집을 하고 그러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2020년 한 해에만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됐습니다. 뭐 토크라든지 컨퍼런스라든지 팟캐스트, 출판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보고 계신 게 다가 아니고 굉장히 또 일부예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우윤희 디자이너가 해주실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이었죠. 다음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라는 말이 약간 머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했던 말, 맨 앞에 저희 소개드렸던 문장을 다시 가져와서 이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FDSC는 이제는 다음 카페라고 부르긴 조금 그렇고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모임입니다. 라고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의 시각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 얘기에 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5년부터 생각해왔던 질문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페미니즘의 좀 새로운 물결의 시작이다라고 불렸던 시기죠. 2015년쯤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페미니즘 이슈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부터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것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각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름아름 관심을 가져오던 중에 여러 가지 해시태그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그중에 제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거는 2016년 10월에 있었던 무슨 개, 뭐 문화계, 예술계,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이었습니다. 그때쯤에 저는 굉장히 화가 많은 사람이었고 맨날 트위터에 뭘 적고 성명서 쓰고 막 규탄하고 뭐 깃발 들고 나가고 법정 가고 이러는 사람이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몇 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 그리고 좀 좁혀서 얘기하면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입법 활동에 참여한 사람도 있고 뭐 팀을 꾸려서 어떤 정치인과 토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캠페인 행사, 어떤 페미니즘에 관련된 것이겠죠. 그런 행사들을 여는 사람도 있었고 출판사를 만들고 담론을 확장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따로 또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보람차기도 했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고생도 많이 하고 소진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신이나 디자이너가 당시에 찾았던 자료들인데요. 국내외 사례들을 여러 가지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페미니스트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여기가 뉴질랜드였던가요? 어쨌든 그런 나라를 찾아본다거나 여성과 소수자를 무대로 올리는 컨퍼런스 등의 자료들을 찾아보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찾아보면서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린 질문이 있었어요. 개인의 움직임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활동을 어떻게 가능한가? 또 한편으로는 나 또한 이 구조의 방관자는 아니었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그래픽 디자인 업계로 좁혀서 얘기를 해볼게요. 당시 우리가 주로 얘기하던 질문은 이를테면은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은 여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 디자인 관련 전공, 그러니까 뭐 시각 디자인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응용 미술, 조형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불리는 고등교육 학과들, 뭐 4년제, 2년제, 전문대학교, 학점은행제 등등 포함한 이 중에 디자인 전공자 중에 여성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0년 통계고요. 그런데
왜 교수는 다 남성일까? 연단의 마이크를 잡고 있는 어떤 스피커들은 왜 대부분 남성일까? 기업에서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 디자이너가 줄어들고 잡지나 인터뷰에는 대부분 남성 디자이너가 거론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많던 여성 디자이너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 많던 여성 디자이너는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이 질문들이 굉장히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여기에 같이 딸려오는 질문이 있었으니 그 35세가 지나면 여성 디자이너는 사라진다 뭐 이런 예언 같은 말이었어요.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제가 34세입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르면은 내년쯤엔 사라지는 건데요. 이 질문이 조금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질문이었지만 이것이 무슨 해답을 주는 질문은 아니었고 다만 좀 막연한 정서 그리고 좀 불안한 나도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불안을 주는데 좀 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시간이 지나서 FDSC가 생길 때쯤 우리는 질문을 바꾸고 싶어졌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가지고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그 많던 여성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 네. 이렇게 질문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성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라질까요? 저희는 사회에 나가서 여성 디자이너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말들을 듣게 됩니다. 이를테면 밤새고 몸 상해가면서 어떤 돈에 집착하지 않는 돈이라는 거 신경 쓰지 않고 무급으로까지 일하는 디자이너들을 진정한 열정이 있다고 보는 문화가 있고 어떤 성폭력과 2차 가해에 시달리는 여성들이 있고 지연이나 학연으로 이루어진 좁은 인맥 위주로 돌아가는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배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말들이 여성 디자이너를 계속해서 소외시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에 대해서 다들 원래 그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관습의 질문을 갖지 않는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일부의 말인 걸 여러분도 아실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할 말이 많으니까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불리한 특히나 이제 돌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여성에게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노동 문화, 야근을 하고 엄청나게 격하게 일하고 저임금도 당연히 감수하는 것이 당연했던 문화들, 그리고 기존의 권력이라고 말하자면은 아무래도 현재까지는 남성 위주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맹목적으로 신격화하는 문화들, 비평이 부족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이루어지는 폐쇄적인 루트의 채용이나 어떤 기회들이 있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여성들에게도 이것은 디자이너만의 얘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겸손하고 분위기를 해치지 말고 그리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을 요구받는 문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 역시도 나는 아직 잘 모르고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내면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은 그런데 디자이너라는 직군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작업을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직군이라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매체에서는 작업을 소개할 때 뭐 회사 이름이나 아니면 작업에 참여한 디렉터의 이름만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여성들이 대부분 주니어 디자이너의 포진에 있고 상위 직군으로 갈수록 부족한데 이런 여성 디자이너들이 드러날 기회는 많지 않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 포함하여 성폭력과 차별 대우, 혐오 발언에 시달리면서 업계를 떠나고 싶은 여성 디자이너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정리를 해보자면 구조가 여성 디자이너를 키우지 못했습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많던 여성 디자이너는 구조에 의해 사라진다. 문제는 개개인이 아니라 어떤 사회 자체에 있다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FDSC 핵심 운영 원칙은 여성 디자이너가 사라지는 이유를 아까 봤던 이유들을 뒤집고 그것을 되짚어가면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방금 봤던 이 이유들 하나씩 뒤집어 보겠습니다. 네.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들고 각자의 명확한 기준으로 디자인을 비평하는 문화, 공개된 채용 그리고 열린 기회들, 내 작업에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드러내어 표현할 줄 알게 연습을 하고
한편으로 내 작업이 자부심을 갖는 만큼 작업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크레딧도 존중하고, 그러면서 이제 성폭력과 각종 차별, 혐오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들을 우리는 공부하고 실천하는 모임입니다. 여기서 또 앞에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공부하고 실천한다라는 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완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발전하고 노력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공부와 실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담아서 2018년에 첫 번째 운영 원칙이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은 이 2018년의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당시에는 조금 더 저에게 와닿는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분량도 그때는 좀 짧았는데요. 이게 해가 지나면서 단체가 점점 커지고 활동이 많아지면서 복잡해졌습니다, 내용들이. 그래서 이때는 3페이지였고 가장 최근이었던 2020년에 만든 운영 원칙은 이렇게 3단을 꽉꽉 채워서 4페이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FDS의 활동들이 복잡해지고 운영 원칙이 개선이 되고 지금 현재도 또 개선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FDSG는 올해로 3년을 맞습니다. 잠깐 물 좀 마시고 할게요. 네, 3년이라는 말이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회사에서도 3년 차가 이직을 많이 한다고들 하고 그냥 하는 말로 회사를 세운다고 해도 3년 차가 고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3년이 되면서 뭔가 여러 가지 위기라고 드러나는 위기는 아니지만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점들이 생겼고 모임을 처음 만들 때 떠올렸던 질문들이 다시 다가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활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저희가 이제 2015년부터 활동을 하면서 떠올렸던 첫 번째 질문이었죠. FDSC는 처음에 운영팀 4명과 회원 55명으로 시작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년이 지난 지금 2021년 3월 시점에서 운영팀이 18명으로 회원이 16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공동 설립자들 그리고 처음부터 함께했던 운영진들이 있고 가장 최근에 저희가 2020년 7월에 회원을 모집을 했었는데요. 그때 합류한 디자이너까지 너무 많은 회원들이 각자의 속도와 위계로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인정하건 아니건 간에 당연하게도 정보의 격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위키 아까 보여드렸었는데요. 활동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FDSC가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고 그렇게 되면서 운영진과 활동 참여자들의 부담도 아무래도 커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우리 안에서의 뭔가 갈등이나 폭력에 싹이 트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이것은 저희 활동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운영팀장 역할을 맡고 있는 신인한 디자이너가 체크하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운영진이 번아웃이 온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운영진이 생업에 투자하는 시간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FDSC 활동에 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뭔가 이제 운영진을 졸업하고 싶어 하거나 쉬고 싶다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번아웃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도입을 하게 됐는데 운영 일지를 저희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일지라고 하면 이제 캘린더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몇 시간 했는지 작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체크하면서 누군가가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그리고 혹시 사람이 더 필요하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매 월말에 저희가 활동 보고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이 활동 보고는 이번 달에 나는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점들이 나한테 좋았고 누구한테 감사하고 다음 달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쓰는 곳인데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활동했던 내용들을 체크를 하고 우리가 다음 달에 어떻게 활동할 수 있을지를 같이 얘기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운영진 활동이 어떤 생업과 겹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쉬고 싶을 때에는 휴식을 할 수 있게 방학 제도를 신설을 했고
최근에는 한 가지 역할을 운영진이 계속해서 맡는 것이 조금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로테이션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운영진의 업무량을 어느 정도 정량적, 정성적으로 체크를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장치들을 도입해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아직은 시도를 해보는 중이지만 저희가 진도로 나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다음 문제입니다. 사람이 이만큼 모이면은 갈등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는데 어떡하지? 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폭력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돼! 이러고만 있어가지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폭력이나 갈등 상황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문화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문화를 미리 점검을 하고 서로의 갈등의 씨앗이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모임, 커뮤니티 문화팀이라는 것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작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리서치를 여러 가지를 했었어요. 국내외에 있는 여러 가지 단체의 커뮤니티 문화 가이드라인의 사례들을 생각해보고 어떤 문화계에서 있었던 뭐였더라? 문화계에서 있었던 예술계 내 행동 강령, 맞다. 그것의 가이드라인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들을 1년 동안 반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워크숍이 두 가지가 있고 그때그때 이제 소규모로 회원들을 모셔서 진행을 했었어요. 하나는 이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나의 위치를 돌아보고 내가 폭력 상황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혹시 내가 가해자라면, 피해자라면, 목격자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수 있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하나 진행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FDC의 설립 취지를 같이 나누고 내가 FDC에 처음 가입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여기서 활동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서로가 그리고 있던 그림들의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들을 나누고 서로 겹쳐보기도 하는 그런 워크숍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년 정도 이걸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흔히들 하는 말이지만 이제 폭력이나 갈등 뭐 이런 것들 유발하지 않는 그 사람은 없다. 어떤 것이든 우리의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고 서로가 서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2020년 겨울에 열렸던,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원래 정기적으로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할 수가 없어서 온라인으로 총회 열었었거든요. 그때 둘째 날에 참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 운영 원칙을 돌아보는 이 로킹 포 아이디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이게 락다운을 따서 록 페스티벌이었어요. 저희 했던 총회가 이름이. 그래서 록이란 컨셉에 저희가 좀 과몰입을 했는데 어쨌든 운영 원칙을 돌아보는 워크숍을 전체 회원 대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긴데요. 한 팀으로 나눠서 어떤 팀에서는 운영 원칙들을 점검하고 혹시 내가 운영 원칙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지, 어떤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혐오하는 문화들을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넣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팀이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 팀에서는 FDC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생각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혹은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운영 원칙에 반영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때 나왔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반년 동안 저희가 나누었던 얘기들을 통해서 현재 2021년 3월 현재 FDC의 폭력 방지 가이드라인 새롭게 만들고 있고 운영 원칙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아마도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일부 공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성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라지는 걸까라는 이야기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근데 이 말 자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여성 디자이너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회원보다 더 많은 디자이너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당연하게도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지어 근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그가 늘 존재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 디자이너가 사라진다, 사라질 것이다, 사라졌다라는 말 속에 어떤 함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이 혹시 너무 좁은 업계, 어떤 좁은 계층만을 상징하는 건 아니었을지, 사라진다라는 거라든지 여성 디자이너의 사라짐을 규정하는 것은 누구였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FDSC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여성 디자이너는 어떻게 사라지는가 그리고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에 와서 좀 더 어려운 말로 하자면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시니아 디자이너가 쓴 거여서 저도 약간 생각을 하면서 말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질서를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이라고 말을 하자면 이것들이 힘을 잃는, 이걸 단순히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질서에 틈을 내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이 문화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일을 디자인 업계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페미니즘이라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스스로의 언어로 내릴 수 있게 저희가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디자인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어요. 각자가 국내외에 생산된 어떤 페미니즘 디자인, 거기에 이제 탈가부장이라든지 뭐 탈식민주의 이런 얘기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다양한 담론들을 모아서 같이 읽고 뭐 번역을 맡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는 모임입니다. 그러면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라는 정의를 스스로의 언어로 내릴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모임의 초기 단계고 이렇게 텍스트들을 모아서 이제 번역을 맡긴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 달쯤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최신 활동이죠, 그러니까. 네, 다양한 이런 자료들이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여성 디자이너가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고 다만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여성 디자이너들을 가시화하고 대표성을 갖게 하는 활동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지역 지부라는 것일 것 같아요. 이 지역 지부는 처음에 대전에서 일하고 있는 신선한 디자이너의 제안으로 생겼습니다. 2019년 그러니까 FDC가 생기고 첫 번째 총회가 있었던 날에 신선한 디자이너가 와서 하나의 지적을 했어요. 당시 저희가 이제 모든 계정의 주소가 fdsc.서울로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서울에서 만들어진 모임이라서 그렇게 무심코 붙인 거였는데 신선한 디자이너가 질문하기를 FDSC는 서울 모임인가요?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깨닫고 계정명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신선한 디자이너가 그때부터 지역 지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네. 현재 대전 지부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신선한 디자이너와 다른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지역 특정적인 정보를 나누고 거기서 있을 수 있는 담론들을 얘기를 하면서 연대하고 서로를 가시화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글자가 조금 작긴 한데 자기 일을 나누는 자기 일 플렉스 소모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지역 지부가 생기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 중에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시면 다음 설명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빅활동입니다. 이 빅활동은 너무 할 말이 많아서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일단 설명을 시작하면 회원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저희가 소규모의 어떤 소모임 같은 거랑 비교하는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빅활동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는 건 SNS상에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줄여서 페디소라는 해시태그로 운영하고 있는 회원 디자이너의 작업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들이고요. 그 밖에 블로그를 운영하고 출판을 하는 fdc.txt 그리고 팟캐스트 디자인 FM, 저도 팟캐스트 MC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컨퍼런스, FDC 스테이지,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열거나 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 리뷰를 하거나
워크숍을 열기도 하고 컨퍼런스 열기도 하고 등등등등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활동들의 의의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페미니스트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에서 각자의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 활동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활동들은 설명할 게 길어가지고요. 잠시 후에 FTC 활동을 기록하고 배포하고 있는 디자인사 기록원이라는 또 모임이 있어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우윤희 디자이너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단독 특보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의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50여 명이 모여 출범해 세간에 충격을 안겨주었던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이 설립 2년이 채 되지 않은 현재는 150여 명으로 그 인원이 확대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들의 정체는 경력 1년 차에서 25년 차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입니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더 활발히 활동하고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모였다고 밝힌 FDSC에 많은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보이고 합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세력을 확장해온 것입니다. 디자인계는 대부분이 여성으로 이루어진 여초직군이지만 매체의 지면이나 연단을 차지하는 주요 인물은 남성이 대부분이라는 문제를 FDSC는 지적합니다. 또 수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경력을 지속하지 못하는 불균형한 상황에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FDSC 뉴스 우윤희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FDSC에서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를 치러졌다고 알려져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8월 11일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은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졸업을 앞둔 혹은 졸업 후 진로를 모색하고 있는 예비 디자이너들을 공공연하게 모집했습니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나서서 예비 디자이너들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하고 좋은 점과 보완할 점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FDSC는 남성을 선호하는 불균형한 채용 시장에서 예비 디자이너와 사회초년생이 더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와 관계망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FDSC 뉴스 한경입니다. 2018년 8월 26일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에서 디자인 단가와 디자이너가 벌어야 하는 적정 금액을 주제로 타운홀이 열렸습니다. 여성 디자이너만으로 이루어진 패널 10명과 관객 수십 명이 모여 디자이너는 얼마를 벌고 있으며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적정 단가를 세울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눈 것입니다. 정은솔, 김은하, 오유진, 막갈손, 양으뜸 디자이너가 패널로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이 협업자들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제시하고 있는지, 협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영원, 김동휘, 박이랑, 홍세인, 이지선 디자이너가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즉 FDSC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디자이너의 직업과 기술의 자부심을 가지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법을 공부하고 실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행사가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과연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 그래픽 디자인 업계에 적정 단가를 제고하고 발전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FDSC 뉴스 백나은입니다. 2018년 7월에 시작되었던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를 소개합니다. 이른바 페디소가 사그라들 줄 모르고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페디소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SNS에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가리킵니다. 이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 즉 FDSC라는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시태그입니다. 실제로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각종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이 페디소를 참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FDSC는 실제 디자인 종사자 중 여성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표면 위에 드러난 디자이너는 남성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으로 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다닐 때는 다 여성들이었다가 사회로 나왔을 때는 없는 거예요. 다들 어디 갔는지. 페디소를 통해서 작품을 올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후배, 선배, 동료, 멋진 여성 디자이너들과 작품을 나란히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막연했던 그런 불안감? 나밖에 없나? 다른 사람 다 어디 갔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었고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디자이너들이 더 많이 알려져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가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FDSC 뉴스 우윤희입니다. 매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에서 이번에는 팟캐스트 디자인 FM을 제작했습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업계 내 실무자 중 여성의 비율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더 큰 발화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반기를 들어 여성 디자이너들을 조명하고자 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각 화마다 각자 다른 환경과 배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일해왔는지 또 어떤 지향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등 각자의 커리어에 대해 세세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FDSC 뉴스 장진경입니다. 2019년 9월 FDSC에서 두 번째 타운홀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패널 5명과 참석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패널과 참석자 모두 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전해져 여러 관계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자리에 모여 디자이너의 이직과 구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직 기회는 어떻게 접하는지, 커리어 방향 전환, 기존 회사와 잘 끝내는 법, 면접과 포트폴리오 등 디자이너가 구직과 이직에 대해 고민할 법한 내용이 이날 화두에 올랐습니다. 면접에서 한 번도 탈락하지 않은 디자이너 혹은 인사권을 가진 면접 담당자의 시각 등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에 입각한 현실적인 고급 정보를 암암리에 주고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성들이 차별적인 채용, 연봉, 승진 과정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적합한 연봉과 대우를 받는데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DSC 뉴스 우윤희입니다. 단독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국내 페미니스트 디자이너의 모임으로 알려진 FDSC에서 2019년 4월 대거 회동이 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FDSC의 체육대회인 운동회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체육대회로 보이진 않습니다. 무려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수십 명의 인파가 월드컵 공원 다목적 구장을 채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체는 일찍이 준비를 철저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닭싸움, 2인 삼각, 박 터트리기 등의 경기를 공격적으로 강행했다고 전해집니다. 신체 운동과 페미니스트 운동과의 연관성에 대한 업계의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여성 디자이너들이 단순히 건강 증진의 목적뿐 아니라 즐겁고 안전하게 교류하기 위한 전략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는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FDSC 뉴스 김나영입니다. 2019년 여름방학을 맞아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 클럽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디자인 워크숍을 열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을 모집해 그래픽 오브젝트, 레터링, 이모지 등의 분야로 나누어 강의를 진행하고 함께 깃발을 만드는 작업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기획운영 담당자나 강사뿐 아니라 학생 참가자 전원이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작품에 활용한 문구가 동시대 페미니스트의 여성적인 문구였다는 점이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여성이 가르치고 여성이 배우는 여성에 대한 디자인인 것입니다. 해당 워크숍의 강사로는 김희애, 박신우, 하영원, 권아주, 이지선 디자이너가 참여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인 양으뜸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의 대다수는 주로 여성, 가르치는 교사의 대다수는 주로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여성 디자이너에게 배우는 기회와
현업 여성 디자이너들에게는 자신이 가진 지식을 펼쳐 보일 기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FDSC가 이러한 시도를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디자인 관련 연단에서 강사, 연사자의 성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FDSC 뉴스 장진경입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들의 위험한 집단 행동으로 업계의 관심 대상이 된 FDSC가 수도권 중심이었던 운영에서 나아가 최근 충청지부를 설립했습니다. 이 단체가 제기하는 문제의식에 동감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충청지부 가입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수도권 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회원들의 가입이 속출했습니다. 대전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선아 디자이너를 주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인프라나 정보, 일자리, 그리고 각종 뾰족한 활동들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어서 비서울권 지역의 페미니스트 디자이너들이 갈증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고립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FDSC 충청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변화가 시작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관계자는 FDSC가 국내 다양한 지역으로 세를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지역으로 추가 확산될 전망입니다. FDSC 뉴스 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우윤희입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은 작년에 저희 FDSC에서 참여했던 전시인 국립현대미술관의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 라는 전시에 참여했었던 영상 작품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보여드렸어요. FDSC의 활동들을 재밌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이제부터는 제가 FDSC가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일단 첫 번째 질서, 우리는 서로의 동아줄이 되어줄 거야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동아줄은 쇠사슬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쇠사슬 이모지를 넣어봤습니다. 먼저 이전에 그 남자들은 그 어떤 업계나 마찬가지일 것 같지만 남자들끼리 약간 행님 하면서 소주잔 부딪히면서 남성 연대를 형성해서 그네들끼리 인맥을 넓히고 고급 정보를 주고받고 그러는 데에 좀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같은 조직 내에서도 뭔가 남자들끼리 담배를 피러 가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 고급 정보를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자들은 뭔가 여자들끼리 모일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자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남자들의 모임에도 소외되기가 십상이고요.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선배나 선생님들, 여자 선배나 선생님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여자들이 이렇게 FDSC라고 해서 모였는데 남자들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잘 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시도할 수 있는 그리고 시도하고 싶은 그런 방식들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먼저 저희는 노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아카이브하고 정리하고 내부 회원들끼리 공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는 외주 인력 업체 정보 공유 노션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협업할 수 있는 아웃소싱 인력이나 그런 제작 가공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일러스트레이터, 포토그래퍼, 영상 작업자, 개발자 등의 인력들의 정보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쇄, 패키지, 굿즈, 판촉물 이런 제작업체 중에서 회원들이 직접 해보고 진행을 해보고 괜찮았다 이런 곳들의 정보를 올리고 있고, 그래서 회원들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열어서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업체도 여기는 뭐 소량 제작이 된다, 뭐 단가가 싸다, 아니면 뭐 빨리 된다, 아니면 되게 친절했다, 뭐 이런 등등 직접 경험한 업체니까 그런 코멘트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그러니까 제작 경험이 없는 것을 제작할 때 이런 노션 페이지를 들어가서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로서 일러스트나 사진 작가랑 협업할 때도 많은데, 그 여성 일러스트레이터가 누구누구 있는지, 뭐 여성 사진 작가가 누구누구 있는지 처음부터 알아보려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정보를 모아서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채널이라고 하죠. 그게 게시판 개념이랑 비슷한데, 그게 이제 뭐 공지 소모임, 자기 자랑방, 저희는 자기 소개를 자기 자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잡담과 소식방, 뭐 이런 기본적인 채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각 프로젝트별로 빅 활동별로 또 채널들이 있는데, 그리고 기본 채널 중에 하나가 FDSC 지식인 채널이에요. 이 채널에서는 모르는 거를 물어보고 또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주는 그런 방인데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뭐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인디자인이나 이런 소프트웨어 오류가 나거나, 어떤 기능을 찾고 싶은데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인쇄 용어 중에 영어로 뭔가 말해야 되는데, 소통을 해야 되는데 영어 용어를 모르거나 이럴 때 물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인쇄 과정 중에 궁금한 게 있거나, 뭐 인쇄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고 SOS를 뭐 칠 때도 있고, 계약이나 견적이나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을 때, 뭐 클라이언트와 마찰이 있을 때, 종이 이름을 모르겠을 때, 폰트를 봤는데 이게 무슨 폰트인가요? 뭐 물어볼 때 등등 정말 다양한 질문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있으면 조금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 위해서 댓글로 답변을 하고,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같이 검색을 해준다거나 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사례를 뭐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종이가 색지에다가 바코드를 인쇄할 때 뭐 사고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을 미리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제작 시공 관련해서 뭐 자재라든지 시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자율적으로 답변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짜 그 네이버 지식인처럼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모임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모임이 있는데, 회원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열고 싶은 소모임을 직접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회원이 소모임을 열면 그거를 참여하고 싶은 회원들은 또 참가 신청을 하고 참가비를 내고, 그러면 모이고, 그러면 소모임 진행자는 그 진행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들인데요. 뭐 포트폴리오 만들기 소모임처럼 뭐 혼자 하기보다는 함께 했을 때 좀 조언도 주고받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디지털 디자이너, 인하우스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모임처럼 비슷한 환경이나 형태로 일하고 있는 또는 비슷한
업종으로 일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들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견적서 소모임처럼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함께 그런 서로 잘 아는 부분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이나 주제가 있을 때 함께 모여서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FDSC 멤버는 누구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각자가 가진 배경과 경험이 다르고 다 다른 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더 훌륭한 디자이너고 좀 모자란 디자이너고 이런 개념이 없고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저는 뭐 A라는 걸 알고 있는데 B는 모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소미님은 A를 뭐 알고 B를 모르고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서로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면서 도움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래서 서로 선생님이 돼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거 뭐 예시로 가져와 봤는데, 뭐 시네마 4D라는 그 3D 소프트웨어 툴, 그거를 원데이 클래스로 알려주는 소모임을 진행하기도 했었고, 뭐 셀프로 포트폴리오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고, 뭐 피그마라는 툴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글립스라는 폰트 만드는 프로그램, 그거를 또 가르쳐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레터링 워크숍도 있었고요. 그리고 인디자인 그랩 맛보기 소모임도 있었습니다. 그랩은 이제 아까 발표해주신 소미님이 진행해 주셨어요. 그리고 강의형 소모임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을 강사로 모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듣고 있고, 옛날에 나는 내 파일을 구할 뿐 세상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고의 저자이자 지금 여성의당에서 서울시장 도전하고 계신 김진아님의 토크 자리 뭐 이런 것도 마련하기도 했고, 아니면은 뭐 이다혜 작가님을 모셔가지고 글 쓰는 직업이 아닌 저희 디자이너들이 이제 글을 잘 쓰기 위한 그런 팁들을 배우는 자리도 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업가처럼 일하기, 재무제표, 뭐 이런 돈에 대한 것을 배우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기도 했고, 그리고 운동 모임도 꾸준히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동 모임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그 운동하시는 트레이너 분을 모시고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 게임 개발, 뭐 예술계 내 반성폭력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는 강의,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정말 다양한 분야, 다양한 형태 이런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어택은 저희가 스튜디오 어택 그리고 폴더 어택 이런 포맷의 행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스튜디오 어택의 경우는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신 여성 디자이너분의 작업 공간에 직접 찾아가서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모임이고요. 그래서 그 공간에 직접 방문하고 실제 작업 결과물을 보고 만지면서 설명도 듣고 뭐 자세한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외부 강연 같은 데서 들을 수 없는 우리끼리 뭐 이렇게 내밀한 그런 얘기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프리랜서에서 좀 본격적으로 스튜디오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시기에 스튜디오 어택을 경험을 하면서 되게 많은 참고가 되고 좀 꿈을 다지는 그런 좋은 자리였었어요. 그리고 폴더 어택은 저희가 스튜디오 어택을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면서 좀 스튜디오에 직접 모여서 방문하기도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기 시작했는데, 말 그대로 폴더를 어택하는 건데요.
화면 공유, 줌으로 만나서 온라인으로 만나서 화면 공유를 통해서 그 디자이너가 프로젝트를 또는 업무 전반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폴더를 어택하거나 아니면 뭐 그 디자인 파일을 열어서 레이어 같은 뭐 아니면 그 안에 들은 구성 요소를 또 살펴보거나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그런 모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업계 내에선 여성들이 많은데 주목받고 있는 것은 남성들이잖아요. 그래서 목소리 큰 사람은 여자가 더 많은데 왜 목소리 큰 사람은 다 남자지? 왜 마이크는 다 남자들에게 가지? 이런 의문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에게 마이크를 주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잡을 마이크를 우리가 직접 만들자. 그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고, 여성의 시선에서 좀 많이 앞으로 나서고 여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말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여성의 시선으로 미디어를 다시 쓰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지면을 넓혀가자. 그래서 디자인과 관련된 글, 텍스트 매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소리에 힘과 무게가 많이 실리는 거는 여전히 남성 쪽이고요. 그리고 뭐 점차적으로 여성을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하지만 업계 내 여성의 성비를 고려하면은 아직도 그 여성에게 주어진 지면 기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본 콘텐츠를 글이든 뭐든 많이 기록하고 남기고 퍼뜨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직접 글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션에 FDSC 텍스트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열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만나서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이너를 만나서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를 한 글이라든지 뭐 여성이 만든 한글 폰트를 소개하는 글도 있고 뭐 그 여성 주니어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여서 대담을 한 내용을 정리한 글, 뭐 그리고 페미니스트 커뮤니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신이나님의 글, 그리고 여성 디자이너들이 디자인한 북 디자인을 리뷰하는 글, 이런 여성 디자이너가 쓴 글들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알아야 할 디자이너와 잘 소통하는 법이라는 글과 미움받는 왼끝 맞춤에 대한 변호라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둘 다 약간 생각지 못하게 트위터 쪽에서 약간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모든 저희 블로그에 있는 글들 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은 이렇게 온라인 베이스의 블로그로 시작했는데 FDSC 저희 멤버들이 직접 편집하고 디자인도 하고 그리고 전문 교정글 하시는 분을 모셔가지고 물성 있는 책으로도 펴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팟캐스트도 예외가 아닙니다. 디자이너가 나와서 얘기하는 미디어는 남성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말이 많은데요. 그리고 디자이너 개인의 업적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대단한 회사에 다니고 얼마나 훌륭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지 뭐 그런 것에 집중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남성적인 시선을
그러니까 남성이 꼭 얘기하지 않더라도 이런 방식이 좀 남성적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소비하고 제작하는 것은 지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여성 디자이너의 삶과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일하는 과정에서의 고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디자인 FM의 출연자들의 그 백그라운드가 되게 다양한데, 저희는 시즌 1과 2를 진행을 했고 시즌 3를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2019년에 최고의 팟캐스트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 1위 스튜디오 하시는 분, 출판사 다니시는 분, 인하우스에 다니시는 분,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일하는 환경별로 좀 차이점이나 뭐 편견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화도 있었고요. 디자인 전공이 아닌 뭐 다른 전공에서 복수 전공을 했다던가 다른 전공을 했는데 디자인을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사체 디자인 하시는 분들의 그런 서체 디자인 하는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좀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 FM의 출연자분들과 같은 환경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공감이 되실 거고, 아니면은 뭐 그 비슷한 길을 가고자 하는 예비 디자이너나 뭐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런 자기 앞으로 삶과 커리어를 일구어 나가는데 큰 힌트가 되고자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다양하게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연결되는 느낌이 들고, 아,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하는 좀 안심이 되고, 저렇게 오래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뭐 생각도 들 거고, 그렇게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디자인이라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검색 결과로 나오는 썸네일들이 진짜 거의 95%? 이게 다 남자 얼굴이 떴었어요. 그래서 뭐 체감상 여자가 말하는 거는 10%도 안 돼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영상들을 본 것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뭐 대단한 분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뭐 제목이나 이런 썸네일을 봤을 때 좀 너무 이렇게 선생님의 위치에 서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누군가는 이 영상들을 보고 큰 도움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디자인 FM 그 팟캐스트 그거 녹화해서 영상으로 편집해 올리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진행하는 디자인 컨퍼런스인 FDSC 스테이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편집해서 올리거나, 그런 식으로 다양한 여성들을 좀 가시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아니면 뭐 디자 인간극장이라는 브이로그처럼 다양한 여성 디자이너들의 일상을 찍어서 들여다보는 그런 방식의 영상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자는 더 많이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은 곳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네. 디자인 업계에 크고 작은 행사들이 있는데, 컨퍼런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보면은 남성 연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게 있는데 독일에서 그 메르켈님이 2005년부터 총리를 해오고 있는데 그 독일에 있는 어린 남자아이가 평생 자기는 이제 여자가 총리하는 것밖에 못 봤으니까 남자도 총리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는 일화를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여성들도 좀 여성들이 좀 높은 자리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서 권위 있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또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그게 그러니까 권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발화할 수 있는 그 권력이 있는 자리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진 여성들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 스스로도 말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많고. 그래서 우리의 뭐 롤모델, 선배, 동료 이것들 볼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FDSC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지요. 그래서 모여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우왕좌왕했어요. 막 오프라인으로 준비하던 행사들도 있고 한데 그러다가 온라인으로 전환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달인이 되어버립니다. 먼저 우멘토 디자인 이모고모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10년차, 20년차 된 디자이너들을 모시고 여성 디자이너분들을 모시고 그 오랫동안 일해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각 연차별로 어떨 때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기로가 있었고 뭐 어떤 위기와 기회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삶을 들어보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디자인 이모고모라고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고 13년 이게 포스터고요. 13년 차에서 26년 차까지 되신 이제 오래 일하신 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고 이런 식으로 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마인드셋, 뭐 업무와 관련된 팁이라든지 아니면 비혼이나 뭐 그 삶의 방식 있잖아요. 비혼이나 뭐 결혼과 육아의 영향 뭐 이런 것들도 얘기 나눌 수 있었고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디자이너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걸로 통해서 이제 디자인 이모고모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전수받았다면 이제는 또 한 번 우리들이 예비 디자이너들에게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밝은 미래 연구소인데요. 밝은 미래 연구소는 포트폴리오 리뷰랑 고민 리뷰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비 디자이너 또는 학생분들을 모시고 저희 FDSC 회원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민 리뷰 행사 같은 경우는 취업할 곳 정하기, 시각 디자인 인접 분야 전공 살려서 일하기, 아니면
뭐 프리랜서 1인 스튜디오 되기, 지역에서 나의 일을 해 나가기, 아니면 해외 취업 경험기, 그리고 뭐 이런 고민들을 가지신 분을 이렇게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 FDSC 회원 디자이너분들이 자기 경험을 이제 예비 디자이너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신 거예요.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포트폴리오 리뷰 행사는 이제 업계별로 이것도 그룹을 나눠가지고 학생들을 모시고 학생분들의 포트폴리오 또는 그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 받아서 이게 어떻게 개선되면 더 좋을지 자기 경험에 빗대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신 그런 행사였고요. 그래서 뭐 브랜드 전문 에이전시 아니면은 영상 콘텐츠 디자이너 아니면은 뭐 테크 업계 스타트업 인하우스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테크 업계인데 인하우스가 아니고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레터링 서체 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포트폴리오 리뷰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학생분들 아니면 뭐 취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하고 또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다음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위한 무대가 없으면은 우리를 위한 무대를 직접 만들자 해서 만든 게 FDSC 스테이지입니다. 이거는 컨퍼런스라고 보시면 쉬울 건데요. 보통 컨퍼런스 같은 행사에서 디자이너가 얘기할 때는 개별 프로젝트, 진행했던 개별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많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남자가 많고요. 그래서 다양한 위치와 업계에서 일하고 계신 여성 디자이너들이 연사로 설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고요. 이것도 초반에는 오프라인 컨퍼런스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1회는 런칭 프로그램스라는 주제로 다양한 위치와 업계에서 일하는 5명의 디자이너가 업무 툴과 그리고 그를 둘러싼 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연사님들이 각자의 커리어 패스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어떤 경험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두 번째 2회차는 Create a New Layer라는 주제로 열렸고 저희가 이렇게 뭐 작업할 때 열심히 작업한 이렇게 디자인 파일 같은 거 보면은 뭐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의 일과 삶 속에 이렇게 복잡다단한 레이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양한 레이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행사를 준비한 팀들이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홍보하고 섭외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사 당일날 기술적인 부분 뭐 촬영이랑 송출이랑 이런 것들도 다 직접 배우고 담당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이게 그 줌 화면 캡처입니다. 이런 식으로 컨퍼런스 진행을 했고 그리고 다음은
지금 주목해야 할 디자이너 40인데요. 이거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작년에 열린 전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가족을 찾아서의 전시 연계 프로그램인데요. 다른 컨퍼런스나 그런 세미나나 그런 행사처럼 자기 작업을 발표하는 게 아니고 FDSC 멤버가 다른 멤버를 소개해주는 그런 포맷이었어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장의 뉴스데스크처럼 되게 커다란 무대를 만들고 디자인했고, 거기에서 이제 연사분들이 얘기를 하고 그거를 유튜브로 송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어느 매체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추천해준다 하면은 그 추천해주는 사람이 뭐 이렇게 권위가 있거나 뭐 전문성이 있거나 그래야 이제 신뢰가 가고 설득이 되고 추천이 성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시상식 같은 것도 보면은 시상자가 있고 수상자가 있는데, 이제 시상을 해줄 때도 수상자는 이제 상을 타서 좋은 거지만 시상을 하는 사람도 시상할 만큼의 어떤 자리에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작업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줌으로써 이제 화자도 빛나고 소개받는 사람도 빛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튜브로 나갔고 편집본이 저희 FDSC TV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자도 여자, 소개받는 사람도 여자, 그래서 여자들이 많이 소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총 4회차로 이루어졌는데 한 회차당 10명의 디자이너가 나와서 각자 한 명씩 다른 디자이너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이 표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의미 깊은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그 연사자가 됐을 때 평소에 좋아하던 디자이너랑 연락을 하고 괜히 연락할 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페미 전국시대, 이거는 아까도 지역 얘기를 소개해 주셨는데 FDSC 시소가 있어요. 시소가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 진행 중인데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무게로 서로에게 다른 시야를 보여주자라는 의미로 진행 중인데, 이거는 지역 여성 디자이너들이 모여가지고 일과 삶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디자이너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목표는 일단 지역 여성 디자이너들의 활동을 가시화하고 지역에서 협업 가능한 창작자 풀 만들고 서울 기반 활동 진입 정보 장벽 이걸 낮추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지역에서 디자이너로 살아가는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됐었고요. 온라인 모임을 진행했었고요. 이렇게 서울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 디자이너들하고 교류하고 합심해서 전국을 집어삼키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행했던 거의 그 캡처인데요. 재밌어서 가져왔어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디자이너분들이 더 듣기 싫은 말 밸런스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로 올 거 아니야? 랑 오 이거 되게 서울 거 같다.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듣기 싫냐? 이랬는데 제 기억에는 어차피 서울로 올 거 아니야? 이게 더 듣기 싫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밌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일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데 노는 것까지 정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옛날에 운동회를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운동회인데 이름이 운동회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년 원래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첫 회만 하고 지금은 못 하고 있어요. 아쉽게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모여가지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교류도 하고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노는 자리도 좀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고 송년회도 사실 진행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전에 이런 식으로 파티를 벌여가지고 재밌게 술도 마시고 수다도 많이 떨고 이렇게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대신 줌으로 온라인으로 요즘에는 놀았는데요. 줌을 통해서 노래방을 열어가지고 같이 놀았습니다. 이거 아까 그 소개해주신 락 페스티벌에서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방면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성 디자이너가 사라지지 않는 그날까지라는 제목을 다시 가져왔는데요. 저희 FDSC 활동을 하면서 같이 참여해줬던 회원님들이 남긴 소감들을 저희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을게요. 많은 여성 디자이너들의 존재를 알게 됐다. 그 많던 여성 디자이너들이 그 앞에서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 여기 있었구나. 또한 그들의 작업도 알게 돼서 좋았습니다. 여성 디자이너가 얼마나 많은지 가시화되어 있으니 일단 심리적으로 든든하고 협업해야 할 사람을 찾을 때 1순위 데이터 구축 기지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노력으로 디자이너와의 친분을 다졌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그리고 멋진 여성 디자이너 분들의 작업을 알게 되고 각종 소식을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개인 사업자라 혼자 끙끙 앓거나 쑥스러워서 못 꺼냈던 질문과 답변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것을 보고 도움을 얻었습니다. 다른 디자이너들과 업계 동향 및 여러 가지 소식, 노하우나 고충을 공유하며 개인 사업에 투영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공통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서로에 대한 배려,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단순히 서로 잘난 점을 자랑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결과 대신 과정을 공유하고 활동 과정에서 서로를 무급으로 착취하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보수를 지급하는 점이 좋습니다. 디자인하다가 모르는 게 생기면 이제는 구글이 아니라 FDSC 슬랙에서 먼저 검색해요. 이제는 실무를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이 되었을 정도로 저에게는 FDSC는 너무나 든든한 존재예요. 고민이 있을 때 몇몇 회원들에게 의지도 많이 했었는데 모두 자기 일처럼 같이 고민해 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FDSC가 없다면 더욱 힘들었을 거예요. 같이 이겨냅시다.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로 어디 모이기가 어려운 요즘 기분이 많이 처지는데 훌륭한 디자이너분들이 진행하는 온라인 소모임을 참석하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으로 모임을 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게 가능할까 하는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도 여전히 유익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물리적인 거리가 있지만 회원들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결됨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소외감 느끼는 지역민으로서 온라인은 지역과 서울의 경계를 없애주는 훌륭한 매체입니다. 온라인으로도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여성 커뮤니티의 힘을 매 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라고 저희 회원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FDSC 처음에 작게 시작을 했었지만 그동안 있었던 정말 많은 활동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FDSC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각종 SNS 찾아주시면 좋고요. 저희 후원 언제나 받고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